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 공부할 기업은 PNT입니다. 먼저 공부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 공부를 위해서이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PNT는 2차 전지 관련주고요. 2차 전지 중에서 압도적인 순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장비주 1등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극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 내용,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수완, 적정 가격 순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롤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대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컨센을 보시면은 일단 2019년부터 21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보시면 정체되어 있다가 2022년부터 성장을 급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은 김준섭 대표 외에 4명이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1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10.4%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외국인 지분을 좀 봤는데 올해 초에 PNT가 4%대의 외국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6월 달에 PNT가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외국인 지분이 13%였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조정을 받았을 때 8%대, 현재 반등을 어느 정도 됐을 때가 지금 10%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적으로 PNT의 주가는 외국인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비슷한 개념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매크로 이슈가 발생이 되면은 가장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주가들이 외국인 지분이 많은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많은 기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매크로 이슈가 많을 때는 더욱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은 이 롤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롤트롤은 뭐냐면은 모재를 회전 롤에 감으면서 소정의 물질을 도포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는 공법입니다. 뒤에서도 계속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비중을 보면은 2차 전지 사업부가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수주 잔고의 비중도 비슷해요. 70%가 2차 전지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주 잔고는 1.3조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4천억대인데 수주 잔고를 1.3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엄청 많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수주 잔고가 많은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EQ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EQ 기준으로 보더라도 PNT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주 잔고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극 공정에서 그러면 PNT가 어디를 담당하는지도 볼게요. 슬러리 상태에서 롤이 보이시죠? 롤 코팅을 하고 아변 프레싱을 하고 그 다음에 슬리팅까지 롤에서 롤이 끝나는 공간까지가 PNT의 영역입니다. 믹싱도 전극 공장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믹싱은 PNT가 하지 않고 TSI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 공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음극재를 만드는 공정으로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의 용매 등을 섞어 슬러리 상태로 만든 후 코팅하는 공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인데 캐펙스를 보실게요. 여기서 말하는 캐펙스는 우리 셀 3사, LG, SK, 삼성 SDI가 어느 장비, 어느 설비, 어느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전국 공정이 3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업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양극, 분리막, 음극 이렇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전해질까지 해서 4대 요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양극, 음극, 분리막은 각각의 롤트롤로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PNT가 담당하고 있는 곳은 이제 분리막이랑 음극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양극까지 다 같이 포함하는 줄 알았는데 양극은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럼 양극은 다른 업체가 하나? CIS가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공부는 좀 안 됐습니다.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볼 건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쟁사는 CIS예요. CIS는 사실 PNT의 경쟁사라고 여러 군데서도 알려져 있었죠. 여러 리포트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PNT는 경쟁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뿐인지 아니면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수주 잔고가 PNT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영업이익들 보니까 영업이익도 CIS보다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3분기에는 적자가 났었는데 CIS는 PNT는 그래도 12.3% 이익이 났죠. 이거 보니까 말뿐이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실력까지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 롤프레스의 대가라고 이제 오늘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2차 전지 공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전국 공정 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 코팅 공정은 생산 공정의 가장 첫 단계로 중요도가 높고 고도화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은 2차 전지 공정 중에서 중요도가 제일 높다. 이 부분을 키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을 한번 볼게요. 밸류체인을 보면은 전국 공정 안에 이제 PNT, CIS, 탑 엔지니어는 GI텍이 있는데 실제로는 PNT랑 CIS가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은 다들 한두 번씩은 봤던 기업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공정에 보시면은 코팅, 그다음에 아벤 프레싱, 그다음에 슬리터링은 PNT, CIS가 다 같이 턴키로 할 수 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이나 GI텍은 이제 저는 경쟁사라고 딱히 보기는 어려운 게 되게 소규모 기업이기도 하거니와 턴키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업체죠. 그리고 PNT는 LG, SK, 삼성, SDI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볼게요. 재무제표는 유동성은 딱히 크게 문제가 없어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유동 자산이 4,537억, 유동 부채가 3,400억.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 3,400억보다 훨씬 많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채는 약간 많아요. 자본 총계보다 부채 총계가 약간 더 많죠. 하지만 200% 미만으로 그렇게 딱히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 PNT는 영업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여기는 이제 유안타에서 이제 보이는 건데 유안타가 예상하고 있는 2023년에는 5,867억의 매출과 968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한은 2023년 5,81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1,076억. 비슷하죠?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더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는 2023년에 6,960억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1,120억으로 앞선 유안타나 신한보다 더 많이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상치를 보면서 영업이익은 잘 모르겠어요. 영업이익은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1년이 훨씬 더 지난 이유니까. 하지만 매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수주 잔고가 무려 1.3조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단기간은 1년 기준으로 보면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제 45,000원 전후인데 어, 적극적으로 사기는 좀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지선은 38,000원이고 저항선은 54,000원인데 지지선에 가까울수록 이제 매수의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어쨌든 성장하는 업체고 실적을 계속 보여주는 업체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타기가 아니라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봉을 보면은 주봉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고 이 핵심도에 따라가다 보면은 약 4만 원 정도 선이 매수를 시작해도 좋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번 조정해 오면은 어떻게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분할 매수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블루워벌이라고 해서 SK랑 포드의 합작사인데 거기에 또 수혜주로 이제 PNT가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PNT의 전극 공정에 전극이 제일 많이 투자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수혜를 PNT가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합 분석입니다. 수합 분석은 작성자의 주관적 분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점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점은 장비주. 장비주는 향후에도 언제든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쪽이죠. 예, 그런 섹터입니다. 기회는 이제 롤트롤의 이제 확대 적용, 롤트롤이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위협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 공정을 롤트롤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다. 혹은 이제 뭐 글로벌에 또 다른 경쟁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 가시화가 되면서 롤트롤 방식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거는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거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정 가격은 58,371원으로 이제 계산을 하였는데 이건 사실 누구든 투자 주체가 계산하기 나름이라서 제가 이렇게 계산한 논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논리가 뭐냐면은 2024년 증권사 예상 이익에 멀티플 15를 줬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멀티플 15를 줘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래 이익이기 때문에 할인율 13%를 적용해서 2년치를 땡겨왔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58,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할인율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에다가 제가 할인율에 대해서 옛날에 쓴 글을 그냥 좀 넣어놨는데 이걸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PNT의 상승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 셀 3사의 투자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셀 3사가 2025년까지는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PNT의 호재가 된다. 반대로 하락 시그널은 셀사의 새로운 공정 시도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가시화 정도가 있겠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